안녕하십니까. 술판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자비. 오늘 아주 귀한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을 쓰면서 고양시에서 도시농업 운동을 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소설 쓰시고 도시농업. 예. 우선은 소설. 네. 글을 쓰시고. 예. 작가님이신데 오늘 그 소설가는 제가 처음 모신. 그래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루는 이야기들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네. 저는 예를 들어 시가 어디를 관통해서 네. 우리한테 사진처럼 네네. 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 소설은 소설은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네. 그래도 쓴다는 게 창작이 상당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체력적 소모가 좀 심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시간 같은 걸 정해놓고 쓰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이제 요즘은 농사 지으면서 하니까, 그때 시간 어떻게 내서 하고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 젊었을 때, 네. 갑자기 소설 쓰는 게 지겨워져서, 인력 시장을 한 달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인력 시장? 예. 새벽에 나가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사장이나, 그때 느꼈던 게, 네. 소설 쓸 때는 이게 진이 빠지고 막 이런데, 인력 시장 나가서 일할 때는 별로 힘들 줄 모르고 일해요. 그만큼 더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떻게, 언제부터 좀 글을 쓰게 되신 건지? 등단은 22살에 시로 먼저 하고, 그 다음 해에 소설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게 87년도. 87년도? 네네. 그럼 거의 30년? 넘었죠? 오랫동안 쓰셨네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그 당시에 등단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과학자가, 한국의 에디슨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국어 교과서를 주잖아요. 네. 근데 미리 다 읽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윤동주 서시를 읽었는데, 이 정수리의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네네. 서시를 그래서 읽고. 과학자는 싹 잊어버리고, 작가가 돼야 되겠다. 벼락 맞았다는 느낌이 어떤 거였는지. 그 시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중학교 1학년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독서광이어서, 아마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제 작가가 되려고 계속 책을 읽었죠. 중학교 1학년에 서시를 본 다음에 계속 이제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 책도 보고, 그럼 이제 그때도 막 집필도 좀 혼자서 습작하고. 그리고 신춘문예도 이제 중학생 때부터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22살 때 시로. 예. 근데 시하고 소설은 또 약간 다른 장르 아닌가요? 많이 다르죠. 언어도, 일단 언어가 다르고. 근데, 시로 등단을 하고 나니까, 네. 갑자기 시가 재미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소설을 써봐야겠다. 혹시 그때 등단하셨을 때 시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발을 대인 누이에게. 발을 대인 누이에게. 예. 그 당시에 등단이면은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건가요? 그 당시에는, 잡지로 등단하는데, 신문으로, 이렇게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쳐졌어요. 상금도 많이 주고. 아니, 상금은 없고, 이제 그때 투고를 하고, 이제 뽑혀서 잡지에 실렸었죠. 잡지에 실리고. 네.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좋으면서도 뭐 그냥 얼떨떨하고 그랬죠. 그 잡지는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 좀 재미없으셔갖고 이제 소설을 쓰셨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에 소설로 등단하셨다고 예, 하나요? 예. 근데 소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작업하시려면? 그때 이제 성장이라는 소설이었는데. 성장. 예, 예. 그 창비로 실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원고가 한 850매 정도 돼요. 오. 예. 엄청나네요. 근데 그래갖고 한 4개월 만에 썼습니다. 혹시 내용을 좀 여쭤볼 수 있습니까? 산동네나 뭐 이런 데서 네네네.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빈민가 얘기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과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잘못인가? 약간 그 문제의식도 같이 던져주는. 네네. 그거를 23살 때 또 예. 등단. 그래서 84년부터 노동운동에 발을 담그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그 글도 이제 약간 그 운동 관련돼서 좀 많이 쓰시고 그러신 건가요? 주로 소외된 사람들 얘기를 쭉 썼죠. 그러면은 지금 그럼 작품이 좀 여러 책이 여러 권이죠. 어떻게 좀 쓰신 작품 조금씩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비에서 나온 게 봄비 내리는 날이라고. 네. 이게 창작집이에요. 그다음에 실천문학에서 나온 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김한수님 치면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이제 창작집 2권을 냈어요. 양철 지붕 위에 사는 새. 그다음에 옛날에 공지영 무쏘의 불처럼 흘러서 그 출판사에서 저녁밥 짓는 마을이라는 책을 냈고 한 5, 6년 전인가요? 창비에서 지금 어디 가라는 청소년 장편 소설도 쓰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럼 작품이 굉장히 많으시겠네.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책 팔리면 인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꽤 상당하시겠는데요?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 얘기예요. 작품이 이렇게 많으신데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많이 팔리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작가님, 김한수 선생님을 지금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도시농업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처음에는 제가 인천에서 19년을 살다가. 인천. 네네. 원래 인천 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91년인가 전세 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서울에서. 네. 그래갖고 그때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쭉 살다가. 저한테는 인천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고양시로, 일산으로 가자. 일산. 왜냐면 거기는 이제 벗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일산을 왔는데, 저는 전형적인 도시 촌딱이거든요. 예. 농사에 농촌으로는. 근데 이제 저를 환송해준다고 모여서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선배 하나가, 네네. 야, 너 주말 농장 10평 안 해볼래? 근데 그때 제가 그 농사지을 여력이 전혀 안 됐어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일초도 안 돼서 해보지 뭐. 그래서 10평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작물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흙이 막 말을 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고 인터넷 뒤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유기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평을 하고 60평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농사 지으면서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도시농업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 일상적 욕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네네. 과연 세상이 변할까? 예를 들어서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 네네. 근데 우리 애는 아니야. 아,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뭐 집 커봐야 뭐 하겠어? 근데 자기는 자꾸 그렇죠. 큰 집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고양시 곳곳에 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좀 가지신. 예. 그리고 유기농으로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도시농업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고양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는 원당에서 주말농장, 그러니까 자유농장이라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농사도 하시고, 네. 이제 사람들 일부 분양도 하고. 해서. 예. 근데 제가 이제 농사 쪽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유기농이라고 하시면 사실 이제 비료나 이런 걸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비료는 쓰죠. 비료는 쓰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맘때 되면 네. 밭에 검정 비닐이 쫙 깔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비닐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신 낙엽 이런 걸로만 덮어줘요. 그 다음에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도 금지예요. 금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줌을 모아서 막걸리를 섞어서 물거름을 준다든가.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농사 짓는 게 행복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네. 흙이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네. 흙이 점점 살아나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밟으면 폭신폭신하고 그 다음에 농약을 쓸 이유가 없는 게 이 생태계가 살아나잖아요. 예. 천적들이 다 해결해요. 그럼 이제 주로 작물은 어떤 거를 하세요? 이제 먹는 거는 다양하게 심는데 제가 주력으로 키우는 건 강황이라고도 하고 울금이라고도 하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보통 울금은 네. 진도 해남 이쪽에서만 된다. 그러니까 남부 지방. 근데 경기 북부에서 울금 농사 지은 거 아마 저희가 처음 아닐까 싶어요. 전혀 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원산지인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방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자라게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비닐을 씌우고 화학 비료 주고 막 이러면 흙이 죽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그 안에 미생물이 죽고 흙이 점점 딱딱해지고. 예. 근데 우린 점점 흙이 이제 진짜로 숨을 쉬어요. 흙을 이렇게 만져보면 몽글몽글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산흙 냄새가 나요. 산흙. 예. 산에 가서 흙 안 만져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이제 아주 상쾌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이렇게 가꿨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니까 이제 땅이 점점 그렇게 변했다는 말씀이시죠? 해마다 좋아지죠. 그러면은 그 작물 가지고 이제 뭐 내다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울금은 가공해서 이제 팔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생강 같은 경우도 일부 팔고 땅콩도 일부 팔고. 지금 그러면은 분양 주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땅이 넓겠는데요? 1200평.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거의 매일 거기 나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럿이 같이 하니까. 같이. 네네. 분양하면은 이제 막 그 주말에 막 우리 애기들이랑 가족들도 오고 뭐 요런. 예. 어떻게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나요? 어떻게? 저희 농장 회원들이요. 다들 오래된 회원들이라 애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그래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막걸리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재미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작가님을 모셨는데 지금 도시농업 이야기. 이것도 뭐 같이 하는 거니까. 잠깐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최근에 책 하나 내신 거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책인지. 마이카 시대라고요. 예, 마이카. 예. 예. 사실은 마이카 시대는 저희 젊었을 때는 이제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두에. 네네.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기도 예, 했고. 예, 예. 근데 90년대 중후반 들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 풍경도 사뭇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중년들한테는 네. 맞아, 우리 그때 그렇게 살았지. 음. 청년들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버스 기사가 담배 폈잖아요. 그렇죠. 예. 버스 등받이 뒷칸에 재떨이가 있었고, 그렇죠. 승용차도 등받이 뒤에 재떨이가 있었고, 있었죠.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실을 가면 아주 야한 낙서들이 그림도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어쨌건 고단한 삶들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를 매개로 중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시대의 얘기를. 예. 차가 그럼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차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첫 세대의 차부터 최근의 차까지 나옵니까? 3륜차라고 옛날에 아시죠? 연탄 배달 많이 했던 차. 그 차도 나오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무슨 차인지 모를 겁니다. 예. 제네시스도 나오고. 제네시스까지. 마이카 시대. 들으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그래도 이제 작가로서 오셨고, 또 아까 이제 도시 농업 운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방송 취지가 네. 우리 이제 좀 젊은 친구들, 이제 막 요새 진로도 고민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앞서 좀 직업을 가져보신 분들이 네. 이제 좀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사실 요 이야기 해주려는 방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여러 작품을 또 내시고 하셨으니까 요새 친구들 중에 그래도 이제 선생님처럼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분명히 또 선생님처럼 시를 보다가 막 벼락을 맞은 듯한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그리고 20대 청년들. 네네. 근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네네. 저는 그 학생들이 육체를 뺏겼다고 생각해요. 네. 맨날 공부만 해야 되고. 그렇죠. 책상에 앉아만 있고. 예. 네. 목표는 그냥 대학 가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청소 좀 도와줄까?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 시간에 가서 공부나 해. 예.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야, 공부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공을 잘 차. 아빠 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대학 가서 해. 저 요리사 되고 싶어요? 대학 가서 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애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그렇죠. 그럼 이제 집에 가면 학교 숙제 해야지, 학원 숙제 해야지. 그렇죠. 예. 10시, 11시 막.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한테 뭐 책을 읽어라. 애들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몸을 써야. 네. 예를 들어서 설거지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청소도 해봐야 엄마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그렇죠. 예. 우리 아르바이트에서 많이 돈을 벌어봤어. 근데 애들의 공통점이 그 돈은 절대로 안 써요. 부모님이 준 돈은 막 쓰는데 자기가 번 돈은 아까워서 잘 못 써요. 그렇지.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참 힘들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쓸고 살지 않으면 일단 타인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생각. 그렇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했어요. 근데 중1 되더니 갑자기 걸그룹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는 완전히 뒤로 갔죠. 네.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학을 20점인가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아빠, 나 수학학원 좀 보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친구들 세계에서 약간 이렇게 부끄러웠나 봐요.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망신스럽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돼, 그랬어요. 애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다른 아빠들은 좋아하던데 아빠는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혼자 할 수 없다면 하루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랬더니 얘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네. 아빠 그럼 대학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3 때까지는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지만 네. 20살부터는 성인이다. 네. 대학 가던가 말던가 네가 결정해라. 근데 얘가 이제 뭐 걸그룹 한다고 막 안에서 방 안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네. 애가 비주얼은 돼요. 예. 근데 노래와 춤이 예. 지극히 평범합니다. 아주 뒤늦게 고2 때인가 예. 자기도 이제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알겠다. 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그렇겠죠. 네? 뭐 작곡을 할 수도 있고 작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공부 그동안 한 개도 안 했잖아요. 결국 이제 대학을 못 갔죠. 근데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성인이 된 거죠?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을 때 좀 놀랬겠습니다. 애가 많이 당황했죠. 그러니까 제가 너 지금 어디가라는 청소년 장편 소설 네네네. 우리 사실 중학교 네. 아이들이 텃밭 농사를 접하면서 변해가는 걸 그린 소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아빠가 네네. 사실은 이렇게 저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또 거기에 나오는 애들 말투. 네. 우리 딸을 많이 베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쓰셨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애들하고 텃밭 활동도 오래 했었고. 예를 들어서, 일산중학교가.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학교가. 예. 전국적으로. 네. 9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게 뭐냐면, 알몸 졸업식 사건. 알몸 졸업식? 예. 그때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죠. 근데 그게 일산 중앙학교 애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일탈인데 네. 지역사회에서 낙인 찍혀버렸어요. 그렇죠. 그 일대 중학교 많거든요. 근데 어때 담배를 피운다. 저건 일산중학교야.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불편하면. 그렇죠. 저 학교야. 그냥 낙인이 찍힌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 학교 화단을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밭으로 만들어서 텃밭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철쭉밭이었거든요. 네. 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봉사 점수가 필요했잖아요. 봉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나쁜 짓 하다가. 예, 예, 예. 근데 이 선생님이, 야, 여기 와서, 밥 만든 거 하면, 점수 주겠다. 1시간 일하면 2시간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렇죠. 어디 안 가도 되고, 예, 학교에. 예, 예. 그 다음에, 끝나면 선생님이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애들이 신났죠? 근데 이제 밥 만들어 본 분들은 알아요. 밭을 만들고 나면,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밭 다 만들었을 때 제 앞에 그 학교 1장과 2장이 있었어요. 예, 예. 둘 다 중3인데. 예, 예. 둘이서 그 밭을 보면서, 야, 우리 굉장하지 않니? 굉장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 보살펴야 된다. 예. 그랬더니 그 1장이 예, 저한테, 네. 아저씨, 제가 저기 쓰레기 제일 많이 버렸거든요. 이제 걸리면 뒤져요. 자기가 가꿨다 이거죠. 예. 근데 걔는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애는, 그러니까 이제 결손가족. 네네네. 있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애예요. 그래서 걔는 중학교를 그만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퇴를 하려고 그러다가 텃밭 동아리를 하게 되면서, 무사히 졸업도 했고, 근데 이제 텃밭 동아리 하면서 애들도 안 괴롭히고. 또 하나는 3학년 여학생인데, 네. 딱 누가 봐도 이게 포스가 그런 여학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애들이 건들지는 못해. 대신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같이 안 놀아주고.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쉬는 시간마다 창틀에 앉아 있어요. 아주 어두운 얼굴로. 네네네. 근데 그 아이도 텃밭 동아리에 들어왔는데, 한 2달인가 지났나요? 그 학교 선생님이 네. 저를 툭툭 치면서 쟤 좀 보라고. 그 여학생. 네네. 제가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3년 만에 웃는 걸 처음 봤대요. 왜냐면 애들이 곁을 주니까. 야. 또 2학년 남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얘는 진짜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은 하루도 조용하려고. 막 욱하고 막 이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늘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죠. 근데 걔도 텃밭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걔 이렇게 텃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바둑에 이창호가 있다면 쟤는 텃밭에 이창호가 아닐까. 왜냐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자세가 달랐어요. 쉬는 시간마다 가서 둘러보고, 그 다음에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일 끝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끝났으니까. 예. 근데 이 아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아서 뒷마무리 다 하고, 그러니까 농기구도 다 네, 갖다 놓고, 그리고 반년 뒤에 네. 지 스스로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극복을 많이 했죠. 엄청난 변화네요. 예, 예. 야, 그 텃밭이 그 정도로 아이들한테는 진짜 큰 어떤 변화의 계기를 좀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고양시에서 이제 청소년 농부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 명이서.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가을 되면 저희가 꼭 한 게 네. 텃밭 100일장이에요. 뭐 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1시간 동안 풀어놔요. 그래서 야 씻어. 그럼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 잘 못 쓰잖아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나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거죠. 네네.
그전엔 간념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딱 모아놓고 애들이 쓴 걸 다 낭송을 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 깜짝 놀라고. 그렇겠네. 저는 제가 글 쓰는 사람임에도 네네. 야, 이놈들 봐라. 그래서 두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네. 전국의 초중고에서 네. 정규 수업 시간에 네. 농사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건 진짜 괜찮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학교에 그걸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계시는 학교 일부 있겠지만, 네네네. 야, 그럼 농사 교과서를 만들자. 그래갖고 청소년 농부 학교라는 농사 교과서를 창비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제 뭘 심는지, 어떻게 키우는지, 그 다음에 애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그게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 교재로도 쓰였습니까? 아니,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창가뿐만이 아니고, 네. 저는 예술대 학생들도 농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교양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90년 중후반 이후로 네. 문학에서 서사가 굉장히 빠르게 사라져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업에 상관없이 네. 아침에 집 나와서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거 평생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네. 이제 그때 농경사회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농사도 짓지만 그러니까 네. 농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목수죠. 그렇죠. 집을 다 짓잖아요. 지어야 되니까. 예. 네? 그다음에 약초도 대충 알아요. 엄마들은 농사 전문가에다가 약초 전문가에다가 발효 전문가에다가 그다음에 의상 디자이너잖아요. 네. 옷 다 만들어 입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몸으로 사는 거 네. 사라지면서 우리는 이제 구체성도 잃어버리고 이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중년들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공허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껏 하는 게 뭐 등산하는 거, 맞아요. 네. 자전거 타는 거, 도서관 가거나. 도서관 가거나 뭐 여행을 조금 다니던가. 맞아요. 근데 매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네. 우선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네. 우리 선생님 준비한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곡 선곡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곡 들을까요? 사망부가요. 사망부가 노래 뭐 좀 선곡해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젊으셨을 때 행방불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무덤이 있었으며. 또 그런. 근데 이제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는 노래인데. 네. 이상하게 그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런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였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사망부가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